오늘 어마어마한 부자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동산 부자를 모셨는데요. 저는 그 규모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이런 부자를 다시 보는 건 두 번 다시 없을 그럴 일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말 좋은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신변 보장을 위해 모자이크가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1% 부자, 갑부, 거부, 대부 얼마나 대단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집이 한 30만 채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좀 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참에 좀 정리를 해볼까 뭐 그러고 있어요. 좀 팔아볼까 하는 거죠. 금리도 올라간 데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고, 사실 이자가 0.1%만 올라도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뭐 물론 월세에서 다 나오는 거긴 하지만요.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신경 쓰기도 좀 그렇고, 이참에 출구를 좀 열어준다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양도세 완화에 맞춰 정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뭐 못해도 집 100채, 아니면 정말 못해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도 한 10채는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이제 좀 슬슬 지겹기도 하고.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주택자 앞으로 어떤 포지션,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상당한 본보기가, 아니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 국민적인 유행을 선도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집이 많으면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하냐 이렇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돈 많은 건 뭐 둘째치고, 근데 그건 뭐 미생, 필부, 장사미사 이런 사람들 얘기고요. 저는 IQ가 300입니다. 당구도 300점 치고요. 볼링도 300점, 예전에 수능 봤을 때도 300점 나왔고, 토익도 보니까 300점이더라고요. 아유, 네. 말씀만으로 정말 엄청나네요. 그래서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따로 뭐 엑셀 이런 거 정리한다거나 오히려 그런 게 더 골치 아파서 그렇게 안 해요. 다 여기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300만 채 정도 있다 보니까 잔금이 하루에 한 1만 건 정도 날락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정리를 했는데도 이 정도 있네요. 이참에 좀 더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좀 팔아볼까 하는데, 이게 뭘 팔지 이 전자 브레인 속에서 다 정리가 됐죠. 뭐 그거 팔고 이거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이게 끝인가요? 내용이 좀 너무 어려워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겠네요. 저야 뭐 IQ 300이니까 일반인들 잘 이해 못 하실 테니까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건 참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요. 저는 집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말이죠. A부터 F까지. 영어가 좀 어려우면 1등급, 2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먼저 5등급부터 말씀드릴게요. 5등급 지금까지 많이 오른 집입니다. 뭐 한 2억에 사면 3억 됐고 그런 집들이죠. 많이 오른 집이 5등급이면 1등급, 2등급 뭔지 참 궁금한데요. 그럼 5등급이 그런 집들인데 1등급, 2등급 뭐가 있을까? 자, 궁금할 겁니다. 자, 1등급 이거는 안 팔 집입니다. 안 팔 집. 그냥 갖고 갈 거예요. 위치가 어딘지 뭐 무슨 집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힌트를 조금 드리면, 왜 아파트, 부동산 이런 얘기 나올 때 뉴스에 꼭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 카메라 멀리서 찍고 그 로고 한번 찍어주고 이런 동네 있죠? 그런 데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게 1등급이고요. 2등급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오를 집 뻔하잖아요. TX역 생길 곳, 재건축한다고 막 난리치는 곳들, 그런 곳들 2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 3등급. 여기는 쉽게 말하면 뭔가 가까운 집이에요. 가까운 곳. 그럼 뭐에서 가깝냐? 지하철역, 초등학교, 아니면 시내 근처에 있는 그런 집들. 근데 이 가깝다는 게 꼭 물리적인 집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4등급. 많이 올랐는데 기대보다 덜 오른 집. 제 IQ가 뭐라 그랬죠? 300입니다. 300.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많이 올랐어도 이제 더 올라갈 만한 집, 그런 게 4등급. 5등급 그냥 많이 오른 집. 자, 6등급
수요가 없는 곳입니다. 뭐 매매나 전세 등 소외되어 있는 곳, 사람이 안 들어오는 곳, 이런 데 오르려면 누군가 일타 강사가 콕 집어줘야 돼요. 외적으로 봤을 때 기반이 탄탄한 곳은 아닌 곳, 그런 곳이 6등급이죠. 네, 6등급까지 그렇게요. 네, 제가 아까 좀 이제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정리, 어떤 거부터 정리할까? 자, 부티인 양반, 뭐부터 팔 겁니까? 글쎄요,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뭐부터 팔지? 이 생각 정말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참 쉬워요. 팔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팔지 않을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어떤 거를 안 팔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1등급 안 팔 거고요. 2등급, 3등급도 안 팔겠죠. 결국 팔 집은 5등급 아니면 6등급일 겁니다. 5등급 이제 팔아야죠. 많이 먹었으니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살코기 다 발라냈고요. 뭐 굳이 뼈까지 쪽쪽 빨아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만 걸리고 힘만 드니까요. 자, 6등급 이런 거 이제 팔아야겠죠. 6등급 팔면 됩니다. 오늘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좀 그만할게요.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저렇게 어설프게 연기하나 미친놈인가 싶으실 거예요. 오늘 다주택자 포지션,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무주택자 또는 갈아타기의 기회, 타이밍, 물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주택자가 파는 집은 딱 세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많이 번 집, 돈 많이 번 집이요. 많이 오른 집, 그만큼 먹을 것이 적어졌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세금에서 유리한 집. 만약 2주택자라면 먼저 산 집이 될 거고요.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요. 그게 아니라면 차익이 적어서 세금이 덜 나오는 집을 팔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파는 집, 못난 놈입니다. 못난 놈. 덜 떨어진 놈. 앞으로 막 개발이 막 돼. GTX 여기 생기고 코스트코가 들어온대. 삼성 반도체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대. 그럼 이런 집 안 팔겠죠. 못난 놈. 못난 놈. 시들시들한 집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먹을 게 남은 건 안 판다. 그럼 매수의 입장에서 보면 썩 매력적인 집은 아닐 거란 겁니다. 우리 화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투계의 명언이 있죠. 먹을 게 없을 땐 뭐부터 내라? 비풍초 똥팔삼입니다. 다 아시죠? 비풍초 똥팔삼입니다. 다주택자가 던지는 건 광이 아니라 비부터 버리겠죠. 물론 이 비, 내가 내 손에 비광이 있고 저 비를 먹어서 오광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매력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 비는 그저 버리는 배에 불과할 겁니다. 즉 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버리는 집, 그 중에 제대로 먹을 만한 것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 공급이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도 매력적인 집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매력적인 집이 나온다면, 살만한 집이 나온다면 금리나 경제 상황, 부동산 경기를 가리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저는 이제 광팔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